잠깐 숫자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80.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약 80년이에요.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80년이 흘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는 이 80년이라는 숫자를 우습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심지어 이론상 죽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 문명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살아있는 존재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세워지기 전부터, 한반도에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숨을 쉬고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그 존재들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가장 오래 산 동물, 수천 년을 버텨온 나무, 나이를 거꾸로 되돌리는 해파리, 그리고 진짜 불멸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까지. 끝까지 함께 하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왜 우리는 늙는 걸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 이걸 알아야 뒤에 나올 이야기들이 훨씬 더 신기하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손상된 부분을 교체합니다. 문제는 이 분열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포 안에는 텔로미어라는 구조가 있는데 신발끈 끝에 달린 플라스틱 캡처럼 DNA 끝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져요. 어느 순간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랜 시간 쌓인 DNA 손상, 환경 스트레스,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까지 이 모든 게 쌓여서 우리 몸은 결국 낡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생물은 이렇게 늙습니다. 근데 어떤 생명체는 이 과정이 극도로 느리거나 아예 다르게 작동해요. 지금부터 그 존재들을 만나볼게요. 첫 번째, 그린란드 상어. 상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날카로운 이빨, 빠른 속도, 공격적인 움직임. 그런데 그린란드 상어는 완전히 반대예요. 북대서양과 북극해, 수온이 1도에서 2도밖에 안 되는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살아요. 움직임도 아주 느려요. 시속 1km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속도보다도 느린 거죠. 그런데 이 상어의 추정 수명이 약 400년에서 500년이에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지금 살아있는 개체 중 일부는 4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돼요. 400년이면 어느 시점이냐고요? 조선시대 광해군 인조 시절이에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 태어난 상어가 지금도 어딘가 북극해 깊은 곳에서 천천히 헤엄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차가운 환경이 세포 손상 속도를 늦추고 극도로 느린 신진대사가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아이슬란드 조개의 밍. 2006년 과학자들이 아이슬란드 해안에서 조개 하나를 건져 올렸어요. 나이를 알아보기 위해 조개 껍데기에 나이테를 세기 시작했어요. 나무처럼 조개도 매년 껍데기에 나이테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세어봤더니 507개였어요. 507살. 이 조개가 태어난 건 1499년이에요. 조선 연산군 시절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직 살아있던 때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뒷맛이 좀 씁쓸한 반전이 있어요. 나이를 정확히 세려면 조개를 열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밍은 죽었어요. 507년을 살아온 생명체가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을 마감한 거예요. 과학계에서는 이걸 역대급 아이러니 중 하나로 꼽아요. 지금도 이 조개처럼 수백 년을 살아온 개체들이 어딘가 바닷속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요. 세 번째, 알다브라 거북. 거북은 오래 산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도 알다브라 거북은 실제 기록으로 남은 장수 사례가 많아요. 인도양 세이셸 제도에 살았던 조나단이라는 거북은 1832년생으로 추정되는데 2022년 기준 190살이 넘어서도 살아있었어요.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될 때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거북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사실 시작에 불과해요. 네 번째, 브리슬콘 소나무. 미국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주의 해발 3,000m가 넘는 고산지대. 척박하고 춥고 바람이 세고 산소도 부족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환경에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살고 있어요. 브리슬콘 소나무예요. 가장 유명한 개체는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붙은 나무인데 나이가 약 4,800년이에요. 4,8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고요? 이 나무가 싹을 틔울 때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문자가 막 만들어지던 시기예요. 한반도의 사람들이 청동기를 쓰기 시작하기도 전이에요. 그 이후 인류의 모든 역사, 전쟁, 제국의 흥망, 혁명, 산업화, 두 번의 세계대전.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동안 이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금도 서 있어요. 놀라운 건 이 나무가 오래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척박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영양이 풍부하고 온화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빠르게 자라고 빠르게 죽어요. 하지만 극한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는 성장이 극도로 느린 대신 세포 손상도 느리게 쌓여요. 느리게 사는 것이 오래 사는 비결인 거예요. 다섯 번째, 포시도니아 해초 군락. 자, 여기서 더 나아가 볼게요. 지중해 스페인 해안 물속을 들여다보면 광활한 해초 군락이 있어요. 포시도니아라는 해초예요. 이 해초 군락은 겉으로 보면 여러 개체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유전자를 가진 단일 개체예요. 뿌리로 연결된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인 거죠. 그 크기가 수 킬로미터에 달하고 나이는 약 10만 년으로 추정돼요. 10만 년이면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시기예요. 네안데르탈인이 아직 지구에 살아있던 때예요. 우리가 휴가 때 지중해 바닷속을 들여다보며 무심코 지나쳤던 그 해초가 인류 문명 전체보다 오래된 생명체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오래 사는 생명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론상 자연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 여섯 번째, 불멸의 해파리 투리톱시스 도르니. 1990년대 이탈리아 해양연구소에서 이상한 현상이 관찰됐어요. 다 자란 성체 해파리가 갑자기 어린 상태로 되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실험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반복해서 관찰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해파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노화가 시작되면 세포를 역분화시켜서 수정란에 가까운 아주 어린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나이를 리셋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치면 70대 노인이 갑자기 다시 아기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이 과정을 이론상 무한히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파리는 이론적으로 자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해파리가 지구를 지배하지 못했을까요? 죽지 않는다면 무한히 번식하고 결국 바다를 가득 채웠어야 할 텐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죽지 않는 것과 영원히 살아남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아무리 나이를 리셋해도 포식자에게 먹히면 끝이에요. 질병이 와도 끝이에요. 환경이 급변해도 끝이에요. 불멸의 해파리는 외부 위협에는 여전히 취약해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죽지 않는 몸을 갖는 것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노화를 멈추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텔로미어를 다시 길게 만드는 연구, 세포역 분할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연구, 유전자 편집으로 노화 유전자를 끄는 연구. 실리콘밸리에서는 억만장자들이 수명 연장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후원한 캘리코 프로젝트,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유니티 바이오테크놀로지,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치료 대상으로 보자는 움직임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수명이 지금과 전혀 다른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인간이 정말 수백 년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게 과연 행복한 일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먼저 보내야 할 수도 있고, 변해가는 세상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불멸의 해파리가 지구를 지배하지 못한 것처럼 수명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난 존재들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400년을 살아온 그린란드 상어, 507년을 버텨온 아이슬란드 조개밍, 4800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 브리슬콘 소나무, 10만 년을 이어온 포시도니아 해초, 나이를 리셋하는 불멸의 해파리. 이 존재들 앞에서 인간의 80년은 참 짧게 느껴지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천 년을 산다고 해서 오늘 처음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의 그 기쁨을 더 크게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수만 년을 산다고 해서 소중한 사람이 웃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각이 더 깊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수백 년을 살아온 상어도 4800년을 서 있는 나무도 오늘 하루의 감동을 느끼진 못하거든요. 어쩌면 삶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인지도 모르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생명체가 어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당신에게 불멸의 해파리처럼 나이를 리셋하는 능력이 생긴다면 그 능력을 쓰겠어요? 그 대답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궁금증을 계속 풀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